안녕하세요.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해외 동포 애국 방송 백수이창은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서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자이신 손상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서가 우리 손상대 교수님이 하는 JBC 방송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한국에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시간이 내야죠. 저희들 보기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해외 동포들이 보기에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 그 해외 동포들은 이번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탄핵 전국에 두 가지의 그 관심을 가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서울역에서 처음에 할 때는 몇백 명이 모이는데 그 다음에 횟수가 거듭될수록 몇백만 명까지 올릴 수 있는 왜 그렇게 모이느냐. 또 하나는 그 사회를 보시는 우리 손 교수님이 쉬지 않는 목소리. 과연 그런 목소리가 어떻게 목소리인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포들도 그 태극기 집회를 송 교수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목소리에 대한 특별한 비법이라도 계십니까?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이렇게 괴성을 지를 수 있도록 마침 브라질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딱히 전할 말씀 중에 또 인사도 드려야 될 분이 있는데 못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임춘식 선생님께 감사함을 먼저 전합니다. 사실 아무리 플라스틱으로 된 목이라도 괴성을 지르면 목이 쉴 텐데 그런 와중에 그 좋은 프로폴리스를 보내주셔가지고 목청을 가다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브라질 동포가 프로폴리스를 보내게 된 계기는 제가 3.1절 기념 태극기 집회를 하기 위해서 리오에 갔을 때 그 임충식이라는 분이 리오에서 관광업을 하는데 관광회사 대표인데 제발 이걸 가지고 꼭 전해달라. 그리고 이 프로폴리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손 교수님이 더더욱더 크고 우렁차고 강한 목소리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 좋았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회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강의도 해야 되고 일반 또 강연도 가야 되고 사람들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사실 목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계속 그 집회 사회자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보게 된 동기는 전 처음에는 이제 사회를 본 게 아니라 1회 집회 이전에 여의도에서 이제 이런 우리 이제 애국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연사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몇백 명 모이지 않는 거기 가서 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촛불 집회가 저렇게 열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다가는 보수 집회가 안 된다 이거. 몇백 명 모여서 몇 번 으쌰으쌰 하다가 다 그냥 소리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조바심 때문에 돌아왔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쪽에서 제 전력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보고 태극기 집회를 공식적으로 할 모양인데 당신이 와서 사회를 좀 봐주시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또 얼마나 잘 봐야 사람이 몰릴는지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이제 이런 역량들을 태극기 집회 서울역 1회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서도 목이 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가르쳐 드리려 하다가 3월 이제 올해죠.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그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인용이 돼서 아직 못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밀이야 말씀하신 식으로 그 신이 내린 목소리가 아니고 조상이 물려주신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길래 그래서
사실 이 방송에서 오늘 처음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목소리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기네스북하고 뭐 아니면 당신의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랬는데 사실은 지난해 12월 31일 그때 우리 태극기 집회할 때 12시간을 제가 개설 12시간을요? 예, 제가 12시간 행사 12시간 했습니다. 그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아 12시간 정도는 괜찮겠구나. 13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직도 ING입니다. 그리고 그 해외 동포들은 우리 태극기 집회 전에는 그 손상대라는 이름에 생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 이후에 정말 태극기 영웅이라고 하는데 아직 많은 동포들은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저는 그 언론사 기자 출신으로 30년간 기자직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스타운과 유스타운 TV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이제 시국과 관련한 이런 쪽에 이제 연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집회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이런 기회가 돼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제 영향을 선보였더니 신기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저만 보고 온 건 아니겠죠. 이제 조직력이나 아니면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또 어떤 집행부의 힘 거기에 저의 개성이 짬뽕이 돼서 매번 집회를 할 때마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3월 1일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500만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 섰을 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대한민국 우리 보수 세력도 이렇게 뭉칠 수 있고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종북 좌파들이 이것도 무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 그때는 이제 탄핵할 때가 아니고 거의 탄핵이 되는 거로 막 몰아붙였으니까 이 힘을 몰아붙여서 꼭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3월 10일 8땡이라는 엉터리 같은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사실 그 송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에는 그 176개국에 800만 명이라는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포들 중에서는 요번에 선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약 한 30만 명 됐어요. 해외 동포들은 4월 25일부터 지난 30일까지 다 끝났는데 요번에 통계를 보니까 등록된 선거 신청인 중에서 투표 인원이 77.2%가 되더라고요. 22만 명이 그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대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800만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어떤 2세, 3세들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또 원주민하고 결혼해가지고 브라질화된 사람들이 많은데 요번에 그 외국에서 해외 동포들이 뉴스에도 나왔지만 열렬하게 그 태극기 흔드는 그 광경을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제 국내 집회 상황을 일부 교포분들한테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또 일부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공식적으로 조국의 소식을 알리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섰었는데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각국 해외 교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조국 대한민국의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쓰러져가는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긴 시간 태극기를 흔들어 주신 데 대해서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해외에서 조국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탄핵 무효를 외치는 그 교포분들을 보고 밤에 사실 울었습니다. 아, 저분들이 나보다는 애국심이 더 강하고 저분들이 진짜 조국을 아끼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저런 태극기를 흔들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 사실 나라가 이렇게 된 이 꼬라지에 저 스스로가 창피했기도 했고 너무 감사해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죠.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한 질문이 되겠는데 오는 5월 9일은 그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이건 요번에 그 벼락 선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좌파들의 그 기획에 의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서울구치소에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좌파들은 또다시 다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수 세력들도 이번에 적나라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보수가 하나로 단일화되고, 단일화된 보수의 힘으로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이제 이런 결집력이 생겼는데, 아직도 보수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그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그 신문을 보면은 이게 보수 진영은 무조건 하나로 뭉치라. 요게 이제 그 우리 투구한 분이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시민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분이에요. 요 임충근 총재님이라고.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전 미국 역대 대통령 자문위원과 한미동맹협의회 총재, 주한미군 제한군인의 명예회장, 한미 자유민주총동맹 회장, 문의장, 총재 인천근 총재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국내 조선일보에 이렇게 광고를 전면 광고를 하시는, 상당히 돈이 비싼데. 이 정도면 상당히 비싸죠. 그렇죠. 이거 비쌉니다. 팔자도 크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돈이 크고 작고보다는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하면서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왜 후보들은 단일화를 못하고 오히려 오늘이죠, 바른정당의 탄핵에 찬성하고 나갔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오히려 국민 실망도를 높이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자꾸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난 선거에서 졌다, 그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해외 동포 그리고 국내 수천만 국민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외국에는 각 사회마다 동포 교포 신문들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교포 신문의 단체명으로 단일화하자, 조국을 위하자, 태극기 집회를 하자, 기타 등등 많은 그 기사가 나오고 광고가 나왔지만 이렇게 해외 동포가 이분 연세가 80이 넘어요. 그렇습니까? 애국자고. 또 제가 지난번 3월달에 미국에 가서 직접 만나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국관, 또 피 끓는 애국심은 정말 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우연히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렇게 나이가 80 노구인데도 외국에 40-50년 사는 외국에 사는 동포들도 조국의 통일을 위하고 조국의 평화를 위하고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이걸 보면서 그 국내에 있는 분들도 정신을 좀 차리지 않겠습니까? 차려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등 탄핵 전국 속에서 보수도 사실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든 애국 시민들 그 순수함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결국은 정치를 거기에 예속화시키는 바람에 많이 지금 흐려졌습니다. 빨리 물론 이제 탄핵 전국 이후가 뭐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좌파 정권이 들었었다면 그 좌파 정권을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만큼 탄핵해야죠. 또요. 보수 정권이 들었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국내 종북 자익 쓰레기들을 모두 몰아내는 아마 이런 이제 결집력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방금 회장님 말씀대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사회 애국자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태극기 집회 사회를 계속 보면서 해외 집회 현상도 지금 이제 모니터링해서 계속 보면서 야, 이렇게 해외 애국자들이 많고 국내도 이런 애국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백주 대낮 같은 이 여권 정부 하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꼴을 우리가 당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책하고 반성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만약에 이걸 그냥 둬서 차기에 좌파 정권이 들었었다. 제가 생각되는 대한민국 공산화 됩니다. 100% 됩니다. 더더욱이나 회장님 같은 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애국을 부르짖고 대한민국 현실을 알려주시고 또 그런 걸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또 집회 현장에 와서 직접 또 연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국을 떠나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외국이 애국이 퇴색돼서요. 그래서 이번에 태극 집회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해외 동포들이 나라 사랑하는 그런 정신 또는 그 2세 3세들에게도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는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제가요 서울에 와가지고 강화문 거리 그 저 세종대왕 앞에 텐트라든가 그런 걸 보고 올 때는 아 이거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마침 평양 같고 또 한강이 한숨의 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이 국민들은 전혀 이제 안보 불감증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안보 불감증이 아니라 안보를 잊었습니다. 지금요. 저 이제 마침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세월호 천막입니다. 세월호 3년 전인가 그 2013년인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2014년이군요.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종북 좌파나 정치인이 올라타면 세월호는 시체팔이가 된다. 이거 조심하라고 숱하게 경고를 했고 그런 와중에 강화문에 텐트를 쳤을 때 저희들이 방송과 직접 박원순 시장에게 그 텐트 철거해라. 그거 자칫하면 대한민국 심장부인 강화문이 흉물로 변한다. 수없는 지적을 했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밑에 있는 행정부시장인 임종석이라는 이자가 13개 텐트를 쳐주고 반대로 거기에 완전 상주하는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요. 안 가보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면요. 대한민국 혐오스러운 거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좌파 시장이 끝끝내로 얘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나라 살리겠다고 나선 태극기 집회 시청 앞에 있는 텐트는 매일같이 철거하겠다고 이런 작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두둔해서 사드 반대다 뭐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럼 사드 없어도 되겠다. 뭐 전쟁 터지면 뭐 그냥 도망가면 되지.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곳곳에 처박혀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동이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냥 안 죽는다.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돼도 우리 좌파 정권이 잡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 황당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요. 언론이 주범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뭐 환경미화법에 저촉 안 됩니까? 그런 그 무허가 근무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법이 있는데 시장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대로 둘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요. 잘못해서 가서 누가 손을 대면요. 무슨 뭐 철거 뭐 했다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잡아갑니다 또요. 이게 좌파 시장 하나 뽑아 놓으니까 서울시가 개판입니다. 진짜 서울시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이런 세력에는 탄압이 가해지고 나라를 말아 처먹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 주겠다고 나선 이적 단체까지도 시장이 그들에게 보호막을 쳐주고 있다니까요. 그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데모대들 진압하는 이 소방차 물에다가 수도 공급도 중지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청와대 수돗물도 끊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정말 교포들이 그 자체를 보고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흥분할 게는 와서 그 시장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이제 회장님 말씀 중에 수도권 뭐 이랬는데 그들에게는요 겨울에 춥다고 그 세월호 천막 안에는 따뜻한 난방도 해주고 전기 끌어다 쓰고 할 것 다 해줬어요. 거기에 하루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닙니다. 그걸 보고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 목을 잘라서 오만 흉상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목까지 잘라서 애들이 공을 차고 거기에 밤마다 태극기 집회하면서 벌어지는 술판까지도 모두가 묵과해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민낯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교수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했거든요. 서울을 수복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5월 9일을 6.25 때 9.28 서울 수복이 아니고 2017년 5월 9일은 대한민국을 수복을 하자라고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정말 맹사회자로서 요번 그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길 것인지 자폐에게 넘어갈 것인지. 사실 좀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어렵다는 생각이 뭐냐면 이미 얘들의 좌파들은 이미 탄핵 전국 이전부터 거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듯이 계획된 아래 행해왔고 탄핵 전국 앞에서는 마침 촛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냐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언론이 부안해동했고 검찰과 헌재가 부안해동했고요. 더더욱이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여당 정치인이 그때 100몇 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역할을 못하고 김문수나 유승민 이런 것들이 앞서서 결국은 바른정당이나 만들고 나가서 보수를 완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고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해외에서 국내에서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좀 정신을 차렸다면 이미 오래전에 후보 단일화해서 보수도 똘똘 뭉쳤어야죠. 이분이 이렇게 굳이 우리 김충근 아까 임천근 총재님이 자비를 들여서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을 지금 아직도 두 보수 후보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못 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분리가 돼서 선거를 뭐 이기겠다는 지겠다는 거지. 제가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지금 헷갈려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더러워서 선거 안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단일화 돼도 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사실 그 해외 동포들도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22만 명이 투표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투표를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 많아 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지들한테 제발 조국을 지켜달라, 투표해달라라고 예원을 전화를 국제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카톡 전화로 보이스톡을 하게 되면 전화 요금도 안 나오니까 그런 그 열기를 볼 때 그런 그 동포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상대 교수님이 해외 동포들에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은 조국관을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국내 많은 이제 보수 세력들이 그냥 좌파가 뭐 민노총이다 뭐다 강성 노조들이 서울 시내 나와서 깃발만 흔들어대니까 그냥 저러다 말겠지. 야당 정치인들이 이합지산으로 뭐 정권 탈취하는 뭐 이런 것들 그냥 내비두면 지 알아서 그냥 사그러 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냥 남의 일처럼 했다가 이번에 당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국내 언론들이 전부 엉터리 뉴스만 내보내고 태극기 집회 이런 현장들은 잘 안 내보내도 또 거짓말해서 내보내니까 많이들 속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진실이 알려지고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서는 이제 우리 이백수 회장님처럼 해외 교포분들 사이에서 야, 이 나라가 이러다 거들나겠구나.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태극기를 잡았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 교포분들이 진짜 보여주고 있는 그 애국심보다는 국내 태극기 들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애국심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이후에도 태극기를 흔들어서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런 애국심 더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백수 회장님이 앞장서실 거로 제가 보고요. 저희들 또 국내에서 우리 해외 교포 애국자분들의 그 승리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북 쓰레기들 청소해내는데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전문 언론인이 아니고 방송인이 아니고 다만 작년 후반기부터 백수이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대가 대가 사회자 앞에서 백수이창을 열려고 하니까 제가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배우니까 우리 손상대 사회자님은 예. 상당히 그 인품이라든가 제가 우리 손 교수님을 만난 것은 1월 8일 날 그 대학가에서 집회할 때 그때 제가 소개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느낀 그 인간미가 상당히 그 보기보다는 굉장히 인간미가 풍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평소에 스스로 인간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저를 평가하기에는 좀 점수를 후하게 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회장님 보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59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JBC 까 방송을 하면서 진짜 종북 쓰레기들한테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그럼 깨끗하게 살았지 않냐 이래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회장님 처음 보신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근데 그 이 방송국 JBC 방송이 까 방송 아닙니까? 확실히 까는 방송. 근데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좌파 쪽에 뭐 이상한 그 무슨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험담하고 여당의 보수에 온갖 이상한 육두문자를 쏟아내고 뭐 이런 걸 보고 이게 정신 빠진 놈들이 아닌가. 이래서 이제 거기에도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통해서 하지 말라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다가 이게 갈수록 더 심하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무슨 보수 쪽에서 아니면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그 나름대로 좀 이래 잘 까는 인간들 좀 모아서 이놈의 새끼들 박살 내야 되겠다. 이제 이래 돼서 모았더니 차마 그렇게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구린내가 나거나 아니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초지라 좀 받아 챙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손을 다 뿌리쳤어요. 다행히 이제 제 선배이신 이제 우리 문상철 씨, 그렇죠, 후배이신 정가 이제 정병철 씨가 이제 뜻을 모아서 가자. 우리라도 나서서 이들을 격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자 이래서 지금부터 한 5년 전, 횟수는 지금 5년이 됐습니다. 그때 개인별 자비를 내서 이제 방송 장비도 사고 이제 방송국은 이제 없어서 새빵살이 하다가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뭐 돌아다니다 남의 빈 건물에 가서도 하고 뭐 이러다가 여기에 안착한 거는 이제 이 아시는 분이 방 하나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제빵살이라도 해라. 근데 오랫동안 세를 못 내서 상당히 미안하고 있던 차에 근래 이제 아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체면치레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왜 까라고 했냐면 인간 못된 것들 얘기하면 야 까버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야 그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야 조져버려. 이거 야 까버려. 그래서 까자.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거나 대한민국의 건강을 흔들거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종자들을 우리 입으로 걸쭉하게 까야 된다. 그래서 까가 됐습니다, 사실. 그럼 뭐 이게 한 5년 전부터 하셨네요? 계속 해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주일에 어떻게 방송은 뭐 매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전에는 이제 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했던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행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무실이 없어서 돌아다닐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도 있고 태극기 집회가 임박이 오면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떤 경우가 됐든 이것들을 그냥 용서해서는 안 된다. 아니, 똑같은 입장이고요. 아마 행편이 닿는다면 이 방송 접을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방송을 그만두는 날이 대한민국의 종북 쓰레기 완전히 청소하는 날까지로 지금 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재는 무조건 까는 겁니까? 어떻게 소재 선택이라든가 그 소재를 어떻게? 일단 이제 저희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종북 쓰레기 청소에는 그게 제일 첫 번째 우선이고요. 아까 말한 두 번째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잘못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우리가 까야 된다. 이제 요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마구제비로만 까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현재 이어 나오는 정가도 한 이제 통신사의 이제 그 부국장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인터넷 신문의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오늘 이놈이 좀 삐딱한 놈이구나. 이놈을 좀 까야 되겠다 이러면 바로 이제
퇴근 시간 여기 와서 그놈을 두고 아니면 그 단체를 두고 아니면 그 조직을 두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녹화 방송을 안 해봤습니다. 생방으로 그냥 갑니다. 왜냐 녹화하면 혹시 우리 순수성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흐려질까봐 좀 잘못되더라도 프로가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들도 많은 액션 분들이 용서하실 거라 보고 지금까지 생방으로만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국내뿐만 아니고 교포들도 이 까 방송을 굉장히 애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도 보내고 상당히 즐겨 보지만 예. 반대로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그는 반대자들의 침범이라고 그럴까요? 예. 방해 그런 건 상당히 많죠. 있죠. 뭐 그건 이미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합니다. 아직도 소송에 7-8개 걸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엔 뒤에 배경에다 종북 쓰레기 청소까지 붙여놓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송국을 알려줄 수도 없고 또 여기가 뭐 어디다 이런 것들도 어디에 올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하도 슬칠 때나 모른 척하고 들어와서 뭐 테러를 가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 될까봐 방송으로만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실체가 누군지 조금씩 알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유명한 뭐 인사들 이런 분들이 고소고발을 일삼았고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건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겁내지 않습니다. 그들 고소고발에 겁먹고 깜빵 가는 거 겁냈다 이러면 처음부터 안 했겠죠.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이백수 회장님도 애국하시다가 제가 제일 친한 인간한테 뭐 고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거치라 뭐 이름을 못 대겠네요. 그래도 회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길래 저희들이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그런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해외에서 뭐가 안타까워서 나라 걱정하고 뭐가 안타까워서 그런들 뭐 한번 얘기 잘못했다고 고소고발 당해가면서 애고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가만히 계셔도 자식들 뭐 다 잘 키우시겠다.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내실 텐데. 근데 이런 이제 행동과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젊은 우리들이라도 좀 제정신을 차려서 나라가 두 번 다시 이런 꼬라지 안 나가도록 좀 나서야 되겠고 하는 그런 큰 힘을 사실 얻습니다. 저희들이요. 제가 현재 그 브라질에서 백수이창은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각 지역별로 애국 방송을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도 두고 지금 워싱턴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뉴욕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기타 나라에서 준비해가지고 이 애국 방송을 해가지고 사실 요번에 보면은 그 종편에서는 뉴스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하죠. 그놈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해외에서 많이 방송하자. 저는 예. 해외 방송을 많이 개국하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좋습니다. 자세인데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해외까지도 이 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JBC 방송을 5년 동안 5년 동안 해오는 동안에 아마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십니다. 그런 걸 개념치 않고 객파해 나가면서 꿋꿋하게 정말 지조를 지키면서 방송하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까칠하십니다. 사실 오늘 그 우리 손상대 교수님 많이 일정이 바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9시 5분이고 우리 브라질에서는 저녁 아침 9시 반이 되고 여기는 저녁 9시 반.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 저녁 9시 5분이고 우리 브라질에서는 화요일 아침 9시 반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시겠고 오늘 저 시계 회장님 저 시계 조금 틀립니다. 15분쯤 됐어요. 15분. 그러니까 브라질하고는 12시간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시간을 안 고치고 오니까 하고 오늘 정말 그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손상대 교수님을 어렵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백소희창을 적당히 방송할 데가 없어가지고 JBC 까 방송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송가 선생님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방송이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애국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교포분들한테 다른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송을 접어야 되겠다고 여러 번 생각을 했던 와중에 교포분들께서 보여주신 그 댓글, 힘내라, 용기 내라,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누구다, 어디에 사는 누구시다, 이런 것 때문에 차마 그분들의 그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고요. 또 그분들의 그 보고 싶어하는 까방송을 접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실까, 나름대로 많이 그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교포분들이 없었으면, 자칫했으면 사실 방송 접을 뻔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백수 회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백수회창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일일이 뭐 소식을 전할 수는 없지만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 또 백수회창 회장님 또 허락하신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새로운 이 전국이 어쨌든 선거 이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체제가 잡히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간 나실 때 우리 손 교수님께서는 외국을 다니시면서 교포들한테 지난 전국에 있었던 그 숨겨진 이야기들 그런 걸 전달해 주면 인해 가지고 시거져가는 조국과는 일깨워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상이 있지 않아서 녹일남이 때려잡으러 갈 때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많은 교포분들이 국내를 또 들어오셔서 저와 만나고 또 회장님처럼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갔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찾아가서 진짜 교포분들하고 장시간 얘기도 하고 싶고, 교포사에서 진짜 고통을 당하시는 애국자분들 이런 얘기도 국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또 가서 국내의 현실을 가감없이 방금 이제 회장님 말씀대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해서 좀 이렇게 전해주면 두 다리 뻗고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모 방송에 가서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이 처음에는 상당히 그 규모가 적었는데 그 스튜디오 가보니까 상당히 아주 그 종편 방송 같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느낀 거는 이 너무 좀 협소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손상대 교수님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더 많은 높고 귀한 애국심을 불어일으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여튼 긴 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자와 같이 옆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그 백수희창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고 나가는데 이 주눅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백수도 저렇게 박력이 넘치는 이백수도 정말 대가 앞에서는 기가 죽는구나를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해 주시고 우리 손상대 교수님의 방송국 무궁한 발전을 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회창도 큰 발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조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손상대 교수님과의 백수회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